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이용균 자유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국정과제 개발 과정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주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과제가 주로 대선 공약의 형태로 개발됨으로써 그 과정이 매우 부실하고 정당의 이념 평양성이 반영된 공약일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들이 오고 갔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행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개발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기후변화와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 저희는 탈원전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문정부가 취임부터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더니 지난 15일 산업부가 원전 해체 기술 개발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7배, 큰 8,700억 원 규모로 확대한 내용의 예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감으로써 탈원전 정책에 세기를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문정부가 그 정책 시행을 천명하면서부터 많은 부작용이 우려가 되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주 강력한 탈원전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저희는 오늘 또 탈원전과 관련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코로나와 더불어 이상기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기후변화와 경제위기에 대처로 원자력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할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훈입니다. 먼저 초대해 주셔서 참 영광입니다. 오늘 그 탈원전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주로 이제 기후변화하고 경제, 영향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이미 생겨났고, 관찰 결과가 이미 나와 있죠. 이 우리 땅 독도에 관한 노래도 보면 노래 가사가 1982년에 만들어졌는데 2012년, 딱 30년 정도 지난 뒤죠. 제목은 그대로지만은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평균기온이 12도에서 13도로, 그리고 강수량이 1300에서 1800으로, 그리고 명태 거북이가 이제 더 이상 독도 근처에서는 살지 않는 그런 기후변화를 좀 막고 있고요. 이건 하루하루에 일기가 바뀐 게 아니고 연 단위, 10년 단위의 기후 자체가 바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눈에 띄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한 30년 정도를 놓고 보면은 굉장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좀 더 길게 한 80만 년 정도를 보면 지금 CO2 농도가 한 410 ppm 정도 돼요. 그런데 지구가 지난 80만 년 동안 겪었던 최고 레벨의 CO2라고 해봐야 한 300 pp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려갔을 때는 이때는 빙하기, 위에는 간빙기. 지금은 간빙기에 속하는데 CO2 농도가 완전히 지구가 겪어보지 못한 영역으로 가 있습니다. 1년에 2ppm씩 증가를 하고요. 이대로 10만 년을 가면 앞으로 여기에서 10만 년을 여기를 더 가면 CO2 농도가 20%가 됩니다. ppm 단위를 넘어가요, 이제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산소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빠른 속도의 산소 고갈 그리고 CO2 농도 증가가 되는 겁니다. 1년에 2ppm씩이니까 100만 분의 2씩 증가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구가 겪어보지 못한 변화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변하고 우리가 인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WHO에서 내놓은 평가만 봐도 한 2030년 이후에는 최소 25만 명씩 매년 사망을 할 거다. 한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질병만 봤을 때도 그렇다는 거죠. 여기다
더 본다 그러면 더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자력을 반대를 하는데 이유는 위험입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아무도 안 죽었고요. 그런데 체르노빌 사고로도 43명 사망이거든요. 그리고 그린피스가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보더라도 9만 명이에요. 매년 25만 명하고 70년간 9만 명. 이걸 놓고 봤을 때도 비교가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그린피스가 주장하는 이 9만 명은 좀 황당한 계산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커피를 100잔을 마시면 카페인 과다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이서 커피 한 잔씩을 먹으면 한 명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해도 9만 명이에요. 체르노빌은 실제로는 수십 명에 불과한 거고요. 이거 하고 봤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이즈를 넘어가고 있다. 미세먼지로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요. 매년 12,000명이 조기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수준이 일본의 2배가 넘고요. 저기 핀란드나 영국 같은 데 비교하면은 적어도 2배, 3배, 5배까지 높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꽤 높은 수준인 거죠. 로 인한 게 12,000명이고요. 국내에서 원자력으로 인한 방사선 피해로 죽은 사람은 이미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100%로 가자고 고집을 하는데요. 그런데 100%못 갑니다. 화석연료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태양광은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써요. 풍력도 대여섯 시간밖에 못 쓰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돌아가고 있는 가스 발전이나 석탄 발전을 없애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양광 4시간 하고 나서 나머지 20시간이 비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청정하게 우리 인터넷을 하자. 그래서 탄소가 나오지 않는 원자력도 포함해요. 원자력을 포함해서 24시간을 화석연료 없이 쓰자.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을 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핀란드는 데이터 센터가 수력, 원자력, 바이오 에너지 중심으로 전기를 받아요. 그래서 97%가 화석연료 없이 연중 돌아갑니다. 미국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하고 석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전력망에다가 태양광이 약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점심때죠. 여기가 1월 달이고요. 4월, 9월, 12월 1년 연중 쭉 하면서 대낮에 보면은 녹색이 좀 진한데 이때는 태양광이 좀 나와서 녹색이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녹색을 깔아놓은 거 있죠. 바탕을 깔아놓은 거는 원자력이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커멓게 이렇게 되는 거는 원자력이 노는 날이 되면은 이렇게 새카맣게 되는 겁니다. 탈원전하는 데만 같으면은 아주 참합니다. 16%밖에 안 됩니다. 석탄 중심이거든요. 게다가 탈원전하고 태양광 보급하는데 점심때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석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거먹고요. 특히나 원자력이 한번 정비를 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이 기간은 그냥 새까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탄소를 안 쓰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왜? 태양광은 하루에 4시간, 풍력은 6시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1.5도 내로 온도 변화를, 기후변화를 막아야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했냐? 탄소가 아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는 뭐든지 다 늘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은 2030년까지 2배 정도까지 늘려야 되고 2050년까지 지금의 6배 정도까지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48년 만에 미국 민주당 얘기입니다.
우리 민주당이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48년 만에 원자력 지지로 선회했습니다. 2020년 정강의 원자력을 포함해서 클린 에너지 그리고 탄소 없는 에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누가 되건 간에 원자력은 지속적으로 할 전망입니다. 그 요약하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탈원전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탄소에서 무탄소로의 전환이지 탈원전을 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은 아닙니다. 탈원전 하면서 태양광 패널 좀 까는 게 에너지 전환이 아니죠. 그런데 이 에너지 전환이 드라이브는 거는데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성공하려면 저절로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 했을 때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제적이어야 되고요. 환경적이어야 되고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살펴보면 환경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려는 게 뭐냐면 원자력을 없애겠다. 석탄 없애겠다. 왜? 석탄 CO2 배출 너무 많다. 원자력 위험하다. 그래서 뭘로 하겠느냐? 태양광, 풍력을 하겠다. 그런데 이건 4시간,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20시간은 뭘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스죠, 가스. 그 가스도 바로 태워서는 석탄 절반 정도 나오고요. 중간에 줄줄 새는 것까지 하면은 석탄하고 그렇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4시간, 5시간 하는 이 풍력 태양광하고 20시간짜리 요거를 가스를 합해가지고 24시간 원자력을 대체하겠다 그러면은 CO2 배출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은 CO2 배출이 제일 원자력은 CO2 배출이 제일 작아요. 그런데 풍력 태양광은 원자력보다는 좀 많습니다만 그래도 작죠. 근데 문제는 이 가스를 같이 엎어가지고 이 원자력을 24시간을 대체를 하겠다. 뭘로? 이거 4시간, 20시간 안 되는 환경성이죠. 게다가 가스가 제대로 돌아가면 효율이 57%가 나옵니다. 효율 굉장히 좋습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이 복합 화력은 엔진이 2개가 있어요. 엔진이 2개가 있어서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스 발전이 혼자 돌아가요. 혼자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이브리드에서 엔진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이 40%로 줄어요. 게다가 출력을 좀 줄이면은 27%, 한 절반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 버립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CO2 배출이 많다는 얘기죠. CO2가 2배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석탄하고 효율로 봤을 때는 거의 한 60%, 70% 수준 정도로밖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석탄 대비 CO2 배출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석탄하고 경쟁해야 될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가스 복합 화력을 하면은 180g 나오는데, 가스를 엔진 하나를 떼고 나면은 260g이 나오고요. 출력을 태양광이 많이 나올 때 출력을 줄여야 되니까 줄이면 620이 나옵니다. 그런데 석탄이 얼마 나오냐? 출력이 높을 때는 450, 출력이 낮을 때는 190. 오히려 출력 낮을 때 비교를 하면은 가스가 질소산화물 배출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태양광 풍력하고 가스하고 서로 같이 플러스 해놓는 거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이 가스가 이제 더 이상은 CO2 배출 460이 머물지 않습니다.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이 석탄하고 동등한 레벨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경제성은 여러 번 말씀을 아마 드리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전력 단가인데 한전에서 각 전력 회사나 전력 판매자한테 주는 돈입니다. 2013년부터 한 19년까지를 보면 대략 원자력은 킬로와트아워당 60원이고요. 그 다음에 LNG는 대략 한 120원이 되고요. 태양광 풍력은
160원에서 180원 정도 됩니다. 이게 1이라면은 이건 2배가 되고요. 태양광 풍력은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0원짜리를 없애고 그걸 120원하고 160원 조합으로 대체를 하겠다 그러면은 전기요금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원자력은 24시간 돌아가니까 대신 돌아줘야 되는 데이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태양광은 하루에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죠. 그리고 낮에 잠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한번 나왔다가 전체가 사라져요. 그럼 밤에 대신 돌아줘야 될 놈이 또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해줘야 되는 발전 양도 크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송전망도 굉장히 크게 갖추고 있어야 돼요. 하루에 4시간밖에 공급을 안 하니까 공급할 때 잔뜩 해야지 그나마 좀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전력망도 크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태양광이 없을 때 보조하기 위해서 LNG 발전소를 대기를 시켜놔야 되고 또 LNG 발전소를 출력을 올렸다 내렸다 마치 우리 차를 시내 주행하듯이 그렇게 운행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는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마늘 농사가 풍년이면 그해 마늘은 갈아엎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늘을 그때 소비를 못하고 저장을 해서 소비를 해야지 되는데 저장도 한계가 있고요. 쏟아지면은 거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태양광도 몇 년 지나지 않으면 12시, 1시 되면 쏟아지죠. 쏟아질 때 전기를 팔아야 되는데 너도 나도 그때 다 팔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전기의 가치라는 게 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아주 춥고 어두운 밤이 되면은 전기는 필요한데 태양광도 없고 바람까지 안 불면은 아주 전기 가격이 금값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태양광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가치는 떨어질 거다. 원전의 경제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더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150원, 160원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신규 원전 새로 지으면은 한 4, 50원 수준입니다. 50원, 60원. 계속 운전하는 거는 20원, 30원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다 끝나가지고 발전소가 공짜나 다름이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운전을 하는 원전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다른 거 심지어 가스 대비해서도 싸요. 그런데 신규가 비싸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안 걸립니다. 미국 한 10개 정도 원전을 새로 짓고 나면 거기도 바보가 아니에요. 굉장히 싸집니다. 지금 워낙 30년, 40년 안 하다가 하려니까 비싼 거지 앞으로 계속 짓다 보면은 우리나라 수준까지는 못 올지라도 상당히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신규건 계속운전이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맞는데 탈원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신한울 3사라고 해서 울진에 건설 중이던 원전도 하지마. 그리고 처음에 운전 허가를 40년 받았으면 그걸로 땡 하지마. 자, 그러면 이걸 두 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까지 대략 우리 한전 매출로 400조 가까운 전기를 원자력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총 한 1,10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신한울 3사도 하고 계속 운전 40년 기간이 끝나고 안전성 평가해서 10년, 20년 정도를 운전을 해주면 얼마냐? 600조가 더 늘어납니다. 플러스 600이죠. 있는 거 그대로 잘 쓰고 공사하던 거 그대로 하면 600조가 추가되고요. 한수원은 한수원은 600조 벌던 걸 940조를 벌게 돼요. 한수원은. 그러면 얼마가 늘어나느냐? 340조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게 얼마만큼이냐 하면요. 우리 방사성 폐기물 처분 비용 있죠. 그거 다 지금 적립하고 있고요. 사용 후 해결료 그거 갖다 묻어야 되고요. 원자로 폐로 해야 돼요. 요 비용 전체를 우리나라 원전 다 깡그리 다 모으면 한 100조 정도 돼요. 100조가 안 됩니다. 이거 100조예요. 그 한수원은
670조, 600조 원어치 전기 팔아서 100조 감당하는 것보다는 940조 전기 팔아서 100조 감당하는 게 훨씬 이득이고 국민한테도 이득입니다. 사용 해결료 처리 처분하고 폐로 하는데 돈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우리가 더 좋겠죠. 340조가 늘어나는 거는 거의 사후 처리를 3번을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되는 거고요. 한 달에 2만 원씩 저기 뭐죠, 그 휴대폰 그거 보조해 주는 거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그렇습니다. 에너지 안보도 중동 국가들도 UAE 같은 경우 여기다 원전을 지어가지고 여기 카타르에서 오는 가스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대륙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자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섬입니다. 섬인데 여기에서 원자력을 빼고 태양광 그리고 바깥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LNG 여기서 가져온다 그래요. 거기 의존하면은 안 되겠죠. 원자력을 포함하니까 한 17% 정도 우리 자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원자력을 빼면 2%로 떨어집니다.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자급할 수 있는 에너지 거의 전부예요. 그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소를 쓰지 않아야 되는데 탄소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화성이나 똑같아져요. 거기 가면은 이 태양광을 쓰든지 이 큐리오시티처럼 원자력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혹은 둘 다가 되든지. 이 화성에는 태양광으로 만든 요 차들이 있고요. 원자력으로 만든 차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태양광으로 만든 요 놈은 돌아다니다가 모래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었고요. 요 큐리오시티라는 얘는 원자력 배터리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원자력 전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자력으로 가는 거라 지금까지도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결국 우리가 화성 같은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산소가 있더라도 우리는 탄소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태울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태양광과 원자력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빌 게이츠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기후변화 대책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태양이 떠 있지 않다. 그래서 보조금은 이제 그만 끝낼 때가 됐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태양광이나 풍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원자력을 해야 된다. 그런 원자력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쓰고 있어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도 이게 핵추진 항공모함인데요. 여기에 사람만 5천 명이 타고 있고요. 여기에 100메가와트 원전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메가와트면은 우리나라 한 20만 명이 쓸 수 있는 전기예요. 200메가와트면 이만한 전기를 만드는 원자로 2개를 짓고 바다를 떠다니면서 뭐 출력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제가 볼 땐 우리나라는 대해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은 존재예요. 이 항공모함을 태양광 풍력에다가 배터리 좀 달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공모함도 육지에 정박할 때가 있죠. 정박해서 뭐 어디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해요. 그런데 이거 끊고도 우리는 룰랄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끊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가 되지 이거 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연결을 하면 안 되겠죠. 미래 원자로는 지금 생각하는 원자로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뭐 안전성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저절로 운전되는 그런 원자로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 드리면은 우리나라 정책이 탈원전인데 탈탄소로 얼른 바꿔야 됩니다. 원자력을 포함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하고 산업이 지금 최고 정점에 와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탈원전이에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공급할 수 있는 국가 중에 유일한 탈원전 국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뭐 일본 원자력 대국들, 그 경제 대국들 중에 탈원전한 나라 없어요.
독일은 원자력 공급 국가가 아니에요. 거기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 나라는 뭐 탈원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탄소 못 버립니다. 원전이 없으면은 태양광 4시간이면 20시간이 비어요. 그거 가스로 하면은 탄소 못 버립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바탕을 깔아주고 재생이 있을 때는 좀 쓰고 없을 때는 또 원자력을 더 써서 이 무탄소 믹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올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하나 줄어들 때마다 지구 온도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 교수님 그 뭐 이 분야의 그 최고 전문가가 되셔갖고 아주 쉽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뭐 제가 뭐 별로 이렇게 이의를 달고 싶은 건 하나도 없고요. 아주 제가 현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뭐 어차피 토론을 하라니까 혹시 뭐 좀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뭐 요약을 해보면 먼저 이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기후 변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이 원전이 굉장히 우수하다. 오히려 우리가 지구를 깨끗하게 쓰려면 오히려 이 발전에 있어서도 원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아까도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게 안보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4시간 항상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독일 같으면 뭐 저 프랑스에서 뭐 그 이웃 나라에서 좀 빌려 쓸 수 있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북쪽에서 가스관을 다 한다든지 바다 넘어서 중국에서 갖고 온다든지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로서는 이 주권을 거의 상실하고 뭐 지금 러시아 가스도 수시로 잠갔다 말았다 하면서 이 유럽을 위협하는데 우리 에너지 안보를 그렇게 남은 나라에 맡긴다는 거는 이건 너무 위험하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 안 되니까 이 두뇌가 원전 관련된 두뇌들이 자꾸 유출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중국으로 많이 봉급 많이 준다고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중국이 2022년이 되면 세계 2위인 프랑스를 제치고 4년 후에 세계 1위인 미국도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은 저렇게 말이지 발전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정말 참 답답해요.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가 자립이 안 되면서 해양으로 이렇게 뭐 석유를 공급하는 거는 차라리 그래도 우리가 서방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친하기 때문에 해양으로 연결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 해갖고 이게 지금 대륙과 연결되면은 상당히 좀 불안하다. 그래서 반드시 일정 수준의 원전을 우리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 적극 저는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발전 단가 경제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수익성이 낮아갖고 앞으로 이제 전기료가 인상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세금에서 메꿔야 되는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 한전이 지금 저기 TV조선 오늘 9월 15일 날 어제 발표된 건데 뭐 한국전력이 3년 전에 미국 콜로라도에 태양광 시설 200억 원 인수했다가 수익은 그냥 원금을 다 날리고 철수했다는데 이 콜로라도에서도 콜로라도뿐만 아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손실을 내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발전 단가가 태양광이 전혀 경쟁력 없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망하는 건 뻔한 일이죠. 전 세계에서 최우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수출은 제끼고 그 다음에 태양광 우리나라 실력도 없고 우리나라한테 별로 맞지도 않은 그걸 갖고 세계에 가서 팔려고 하니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제가 참고로 이걸 보니까 기가 찼어요. 2015년에 한전이 13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2016년에 7조 원, 2017년에 1조 원, 2019년에 마이너스 2조 원, 2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어요. 이후 이만큼 벌 수 있는 걸 갖다가 이만큼 지금 적자가 누적이 돼갖고 이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하고 그래서 참 뭐 저 두산 중공업도 지금 상당히 그 타격을 받고 있고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마저도 미국 그 야당마저도 이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그 무탄소 청정 에너지에 포함하고 또 이 원자력이 앞으로 2030년까지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배, 2050년에 6배 증가한다. 이게
앞으로 이 원자력,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만 탈원전에 묶여갖고 세계 수출 시장에서 우리 몫을 못 찾아 먹는다. 이건 참 너무나 답답한 일이죠. 너무나 국익에 손실이 크게 오는 일이고, 또 하나, 국민의힘의 그 윤영석 의원실이 조선일보 9월 15일자에 나온 걸 또 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한다고 말이죠. 2017년부터 벌목량이 해마다 100%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나무를 많이 심어갖고 우리가 참 벌거숭이에서 진짜 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이 태양광 벌목하면서 2015년에는 26만 그루 심고 없애고 2016년에 31만 그루 없앴다가 문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는 67만 그루를 벌목을 했다는 거예요. 2018년에는 또 133만 그루를 이 벌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참 아름다운 이 금수강산. 이번에 또 신문에 보니까 태풍 불 때 완전히 태양광 하니까 그게 산을 깎아버리니까, 나무를 깎아버리니까 그냥 휩쓸려가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참 답답한 일이죠. 참고로 아까 내가 빠뜨린 거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중국 동해안에 쫙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후쿠시마에서 터지면 태평양을 더럽히지만, 이 중국에서 원자로를 갖다가 해안에 깔아놓은 거는 나중에 다 우리나라를 휩쓸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겁나죠. 저는 사실 이 원자력 발전소가 무서워갖고 지금 이걸 한다는데,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더 무섭고요. 중국의 원자력이 발전이 더 무서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도 이거 하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혜님이 태양광 풍력 다들 너무 친환경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걸 좀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태양광 패널도 한 개보다는 100개가 100배 더 비친환경적입니다. 태양광 패널도 한 개를 쓰는 것보다 100개를 쓰면 100배 더 환경이 부담이에요. 유리도 만들어야 되죠. 실리콘도 녹여서 만들어야 되죠. 알루미늄도 광산에서 캐와서 만들어야 되죠. 플라스틱 다 들어가죠. 납도 어디서 구해와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100배를 해도 10,000배를 해도 10,000,000배를 해도 영향이 없을 거라는 상상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왜? 그건 친환경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양에 따라서도 양에 비례해서 환경에 부담을 준다. 게다가 얘는 면적이 넓고 물량이 크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풍력 타워를 만들고 가서 산을 타고 올라가서 공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환경 영향이라는 것이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거다. 이걸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태양전지가 전지라 그러니까 밤에도 쓸 수 있는 걸로 아는 분들이 절반이 돼요. 이 태양전지라 그러니까 전지면은 그냥 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밤에도 쓸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참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도 다 쓰고 나면 그거 재활용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물량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은 원자력 발전소 한 2개 정도에 해당되는 전기를 평생 만들려 그러면은 태양광 패널 이렇게 시루떡처럼 이렇게 쌓으면은 4,000km가 돼요. 원자력 발전소 2개에 해당되는 게 태양광 패널을 시루떡처럼 쌓았을 때 높이가 4,000km입니다. 만리장성이에요. 그만한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안 주고 할 방법이 있느냐? 해보라 그러세요. 환경에 영향 안 주고 그거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 거를 좀 시각적으로 좀 알릴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협박이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배터리로 하는 거는 이거는 자동차 배터리로 만들 수 있는 원자로도 가능은 합니다만은 실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은 배 정도? 배나 아니면 큰, 이동체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하는데, 우리나라 괜찮겠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일본 센다이라고 써져 있는 데 있죠, 여기? 네네. 요 위가 이제 이 지역이 이제 후쿠시마가 있는 데인데요. 여기에서 영향을 줬던 반경이 이제 후쿠시마 같은 좀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영향을 줬던 반경이 대략 한 2, 30km예요. 자, 그러면은 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쪽이 제일 가까운 원전을 한다고 해도 이게 연태 쪽일 거예요. 산동반도. 그러면 여기에서 2, 30km를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반경 자체는 우리나라에는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쓰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랑 거의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요. 그래서 중국이 원자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위험을 우리가 안고 있다라는 것은 선언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그렇게 걱정할 팩터는 아니고 말씀하셨던 수출에 지장이 있는 거는 정말 기대합니다. 국가 원수가 의지가 없어요. 국가 원수의 비즈니스인데 의지가 없고 외국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UAE에 원전을 수출할 때 프랑스하고 격렬하게 붙었습니다. 우리가 안전성 가지고도 너네 게 안전하냐 우리 게 안전하냐 가지고 싸웠는데 싸움이 되죠. 우리도 밀리질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위험하다고 탈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비싼데 너네가 좀 사라, 가서 써라라는 거는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나라에서는 쌀 수 있거든요. 태양광이 미국은 싸지만 우리는 비싸요. 그래서 태양광을 들고 야 미국한테 가서 태양광 야 우리는 비싸서 못 쓰는데 너네는 야 보니까 되겠다. 우리 태양광 써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우디나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나라 원전을 지금 하려고 보니까 조금 비싼데 근데 너네 환경을 보니까 원자력이 싸다. 그러면 해라. 이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해서 안 되는데 너네 보니까 될 것 같다. 말이 꼬여요 거기는. 안 됩니다. 이게 그쪽에서 제일 큰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긴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질문하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말 속에 저희가 몰랐던 또 쓰레기 문제, 또 그리고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문제, 그런 부분이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우리 과학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나라가 탈원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 비전문가인 우리들이 봐도 아니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 당시에 그 탈원전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몇 명이나 거기에 관여를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를 우리 과학자들 중에서 혹시 그 원전을 잘 아는 분들 중에서 그걸 갖다가 잘못 조언한 그런 학자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네. 문재인도 이 탈원전이 잘못이란 거를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아주 강한 합리적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탈원전에 대한 감사를 못하게 하는 정황만 보더라도 이거는 확실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은 다 과학적이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사회 오피니언 쪽에 또 학자님들하고 다 유대가 될 거니까 이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제대로 그거를 빨리 해라. 그렇게 비전문가가 그렇게 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요. 저는 중공하고 북한하고 협박이 강한 의심인데 최재형 감사원장 앞에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지금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침몰돼서 복원력이 상실될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학생들도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학과 지원할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이 심각성을 어떻게 알리겠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전문가를 배제하고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권만 바뀌면 이게 없앨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우리한테 많지는 않습니다. 무너진 다음에 새로 만들기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어렵죠. 근데 이제는 뭐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지금과 같은 급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해서도 안 되고 추진할 수도 없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하간 정권 내에서라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신한울 3사 공사가 중단된 지가 이미 3년이 됐고요. 그리고 계속 운전을 못 해가지고 앞으로 20년, 40년 쓸 수 있는 원전이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는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 원전 하나가 가치가 그냥 몇 조짜리예요. 발전 설비로 봤을 때 몇 조짜리의 자산이 계속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가 커지기 전에 끝내야 됩니다. 환경론자 혹은 태양광 이제 이 논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원전을 반대한 그런 뭐 논리, 논거 중에서 그나마도 뭐 조금 합리적인 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합리적인 논거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네, 없어요. 뭐 사고 한 번 나면 끝장난다, 끝장 안 나고요. 다 죽는다, 죽을 사람 없고요. 비싸진다, 비싸지지 않을 거고요.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싸다, 싸지 않고요. 환경적으로 더 좋다, 가스하고 묶이는 순간 더 좋지 않고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것도 별로 없고요. 아까 거기에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 뭐 전문가들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 폐기할 때 근데 마치 뭐를 생각하게 하느냐면은 최저임금위원회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 얘기를 들었더니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이 이제 못마땅하다는 건 경제학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최창규 교수 말씀하신 잘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거기 위원회에 참여한 분한테 거기에 경제학자가 없었느냐 그랬더니 왜 경제학자가 없었고 거기서 반대하지 왜 안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데 뭐 어찌 하겠습니까? 뭐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 이 원자력 결정은 더 했군요. 거기에 원자력 전문가 공학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야, 그건 놀랍네요. 뭐 끼는 순간 뭐 참고할 만한 의견이라고도 생각 안 했겠죠. 저 사람들은 끼면 안 된다. 왜 마피아니까. 이 마피아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서는. 세상에 이렇게 조직도 없고 수장도 없는 마피아를 본 적은 없는데. 저는 고민인데요. 네네. 원자력 정책도, 탈원전 정책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의대 증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도 저쪽은 이제 전문가를 쏙 빼놓고 지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문가가 의견을 내도 이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우파인 사람들은 좀 관심 있어서 보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이게 섬처럼 갇혀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이 의견이.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게 뭐 홍보 전문가를 고용을 하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이 널리 퍼질지, 의사들도 고민인데, 원자력 하시는 분도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혹시 뭔가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그게 뭐 무조건 쉽고 재밌고 그래야지 가능합니다. 전달이라는 게.
전달이라는 게 쉽고 재밌어야지. 그렇지 않고 뭐 복잡하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좀 힘들어요. 예, 그리고 딱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 그러면은 북극곰 먼저 떠오르시죠. 탈원전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과연 한국같이 이렇게 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뭐 9만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응? 이런 나라에서 그 태양광을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혹시 이런 태양광을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중국에 있는 사막이나 미국에 있는 이런 큰 면적이 좀 넓은 나라들,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에 어떤 뭐 그 연관성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런지 하나 질문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안보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북한은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근데 남쪽에서 이렇게 탈원전을 하다 보면은 제가 뭐 핵무기를 뭐 우리가 제주에서 갖자 뭐 그런 주장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를 우리나라에 그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저는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오늘 발표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산림을 제외하고, 왜냐면 나무를 베어내고 태양광을 한다 그러면은 따져봐야 할 게 많아요. 이게 산림을 제외하고 나서 쓸 수 있는 면적에서 태양광의 밀도라는 게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한 거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면적이 그렇게 좁은 건 또 아니에요. 좁은 건 아니라서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준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태양광 하는 사람들이. 태양광을 우리나라 좁은 데에 깔 수 있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넓은 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용 해결료 처분장을 찾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좁은데 그걸 찾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라가 좁았다 넓었다 뭐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해요. 우리나라 5천만이 살아가기에 충분히 넓고 태양광도 적당히 할 수 있고요. 사용 해결료 처분도 뭐 적절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막 국토를 넓혔다 좁혔다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핵무기는 글쎄 우리는 핵무기로 갈 수도 없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잃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북한 같은 처지라면 잃을 게 없으니까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제대로 써가지고 가고 있는 나라는 핵무기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봤자 먹을 게 없다는 거를 알아요. 우리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지금보다 더 낮은 삶의 수준이지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핵무기로 출발한 나라는 원자력 발전으로 가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게 핵무기만 가지고 벼랑 끝에 매달려가지고 국제사회와 대치를 해가면서 경제 발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핵무기로 시작한 나라는 망하고요. 우리처럼 원자력으로 시작한 나라는 절대 핵무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 필요도 없고 가서도 안 되고 안 갈 겁니다. 능력이야 뭐 만들면 돼요. 사실 핵무기는 그냥 화염병 만드는 겁니다. 관료가 소주병 하나 있으면 화염병 만들어요. 그게 핵무기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자동차 엔진 만드는 겁니다. 그건 아무나 못해요. 화염병 만드는 건 쉬우니까 그건 언제든지 하면 되는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저 교수님이나 우리 최창규 교수님 얘기하는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너무 답답한 게 이게 정말 어떤 방법이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그 청와대 청원도 한번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때 서명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늘어서 20, 30만 넘어가는 건 봤는데 그 이후로 잠잠해져 버렸어요. 물론 뭐 청와대 청원에서 뭐 100만, 200만 우리가 서명한다 해서 뭐 이 정권이 뭐 그게 귀를 기울일지 안 기울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명약관한 사실들이거든요. 이 참 답답한데 혹시 다른 어떤 좋은 방법들이 없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국민들한테 홍보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근데 아까 그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지로 형상이 딱 남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쉬운 설명이었는데 원자로 2개 하고 그걸 태양광으로 하려면은 쌓으면은 4,000km라고 하셨나요? 네, 4,000km.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광은 친환경적이고 뭐 어떻게 뭐 안전하고 뭐 그런 걸 갖고 이제 국민들한테 영화로 이제 이렇게 뭐 홍보를 해갖고 뭐 큰일 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막상 그 환경을 더럽히는 걸로 보면은 아까 원자로 2개 해당되는 태양광을 쌓으면 4,000km 높이다. 그거는 국민들한테 쉽게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일반 대중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 그 예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와닿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발전 단가가 높아지면 전기력 올라간다 하는 것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실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좀 많이 너무 전문가적인 용어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귀가 솔깃한 그런 예를 좀 많이 드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에 태양광주의자 혹은 원전 감축하자는 그런 사람들은 이 CO2 감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약속은 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도 약속 안 지킬 것 같고 중국도 약속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우리도 약속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태양광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도 CO2 감축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 건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도 전력 수급 계획이니 뭐 에너지 계획이니 할 때 제일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환경부는 CO2를 들여다보잖아요. 산업부는 탈원전을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 계획을 갖고 가니까 이게 잘 맞질 않아요. CO2를 줄일 수가 없는 거죠. 일례로 우리가 신한울 3사라고 울진에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는 그 원자로 2개를 그냥 공사만 재개하면 우리가 지금 숙제로 또 안고 있는 온실가스 추가 감축분의 3분의 2가 그냥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원전을 하나 없앤 다음에 24시간짜리를요. 4시간 태양광을 하고 20시간 가스를 해보니 하면 할수록 CO2가 늘어요. 24시간 원자로 CO2 안 나오는 거 빼고 4시간 태양광 CO2 안 나오는 거 넣고 20시간 가스 CO2 나오는 걸 집어넣으니 이거는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명확합니다. CO2 안 나오는 원자력 발전은 대체를 하려면 CO2 안 나오게 대체를 하던가. 그런데 그럴 방법은 없기 때문에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강연에서 토론과 함께 진행하면서 느낀 건 이 탈원전의 문제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여운 선생님께서 어떤 그런 것들 하나의 방법으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보면 알리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말씀도 좀 주시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숙제를 하나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좋은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어떤 식으로든 계속 알려주시는 정영훈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힘찬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강연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9월 23일 수요일입니다. 9시 30분에
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 공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저 오프라인 토론회인데요. 저희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참석은 어렵고요. 저희가 유튜브에서 바른사회 TV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 토론회에 좀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의견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 예, 교수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정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정신 잘 예.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